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또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탄핵 심판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입니다. 알다시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이제 주요 사유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이 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탄핵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우 폭도들의 어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가 폭력적으로 침탈당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부당한 탄압과 그리고 정권의 숱한 고문과 탄압 그리고 회유 속에서도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적어도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보십시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겉으로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극우, 반공, 그리고 이제는 반공이 약발이 다해간다라는 그런 생각인 건지 이제는 반중 정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러 정서 기존에 있던 반북 정서 거기다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나온 그런 페미니즘, 여성해방, 여성운동에 대한 안티페미니즘의 그런 어떤 정서까지 장착해가지고는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여준 그런 그들의 모습은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괴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그런 어떤 극우 세력과 그리고 그들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개입과 순치 그리고 통제, 제어를 하려던 미국의 주류 정치권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자 괴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때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리하여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문을 내었으며 또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노이에서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북이 관철시키려는 요구안이 맞지가 않았고 미국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계속해가지고 미국에 속하는 그런 상태로 묶어놓으면서 정작 한국에서 여전히 전쟁 연습을 지속하고 심지어 겉으로는 회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경악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이 되었고 북은 더 이상 이제 미국과의 회담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 윤석열 정권이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당선이 되었는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정을 했지만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위기,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한반도,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아랍 지역, 이 곳곳에서 복합전쟁, 동시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미국으로서 너무나도 이제는 자신의 패권이 한계에 달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같은 자신의 하위 동맹국, 예속 동맹국에게 그러한 부담을 넘기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돌격대 같은 정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돌격대 정권에 맞서는 것은 물론 그 돌격대의 숙주가 되는 미국의 그런 어떤 평화를 원치 않는 전쟁을 조장하는 그런 지배 세력과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세계 1위. 제가 지금 청년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군을 다녀왔고 언제나 한미 전쟁 연습 때마다 작전 지휘관 그 사령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시기, 평화의 시기에도 여전히 어떤 가상적국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나 북을 적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숱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해 가지고 잠재적인 적개감,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쟁 당시의 보도연맹처럼 우리가 개헌 문건 그 국정원 차장의 메모에 나왔듯이 처분한다, 처단한다라고 나온 것처럼 예상 작전 계획에는 그러한 식의 비슷한 표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전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해서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가지고 옥죄고 군대를 비롯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윤석열 정권과 그 윤석열 정권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제어하고 때로는 민주당 정권에다가 회유하는 그러한 미국의 지배계급,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순순히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파면 선고에 응하며 더 이상 이 내란 사태를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 어떤 지도자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시죠. 당신네 나라가 이제 개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빤스런,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적 패배, 이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제 정착륙이 아닌 연착륙, 그것만이 트럼프 당신도 살 수 있고 당신의 명예, 당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만이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제 또래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고 있는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이 내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미명을 정당화하는 분단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